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저는 파키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쇼핑몰 하는 사장님들이 꼭 가입해야 하는 개인정보 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해드렸어요. 좀 요약을 좀 드리자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예전엔 대형 포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한테도 곧 들이닥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다못해 저희 경제 유캐스트도 좀 사이트를 좀 불려서 구독자님들의 DB를 좀 관리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 행사를 했어. 1000명이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 1000명이 DB를 쫙 엑셀로 나래비를 세워놓죠.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5천만 원 매해마다 이게 매출이 생기고 하면은 저희도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날이 올려나요? 5천만 원 매출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태라는 게 비단 내가 피해자도 될 수 있겠지만은 또 해커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장님들도 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그 피해 소송의 그 배상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훔쳐가라는 범죄자들의 시도도 꽤 커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의 요구는 자동차 사고처럼 일상적으로 반복이 되지만은 당사자에겐 크나큰 타격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후유장애에 시달립니다. 그쵸? 그래서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배상 책임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보험으로 실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보상을 최소한 그 개인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점주님들이나 사장님들은 이 보험에 가입해서 이런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주시라, 이렇게 한 취지이긴 한데,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하도 빈번하다 보니까 그 전부터 논의 좀 됐는데, 지난해 6월에야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좀 만들어졌고, 올해 8월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 데이터의 보안과 관리, 감독을 좀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개인정보만을 위한 기관이 이렇게 하나 생길 정도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 기자님도 주 출입처 아닌가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저희의 주 출입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거의 방통위급이에요. 네. 예, 법 시행은 요 법은 6월에 좀 시작을 했고 올해 1월부터는 과태료를 때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임무보험이다 보니까 만약 일정 요건 이상의 사업자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제도에서 요구하는 적립금이나 보험 상품에 가입을 안 해놓고 있을 때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때립니다. 물론 이게 큰 기업들 위주이고 아직 사장님들한테는 파급이 된 건 아니에요.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그 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알고 있어요. 많은 사장님들이 가입 안 해 있으시고, 근데 과태료 때리면 얼마 때릴 수 있지만 안 때리고 있으신 거예요. 형평성 논란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이 보험에 대한 그 자격 요건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작년에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일단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만약에 인터넷 쇼핑을 전업으로 하신 분들은 5천만 원은 좀 많이 넘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대부분 해당이 되겠죠. 예. 기업화된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지난해 3개월 기준 하루 평균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 숫자가 1000개 이상 돼야 된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PC나 클라우드 등에 보관되어 있는 그 개인정보, 그 각 개인의 숫자가 1000개 이상 되면은 해당이 된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카페24 서버에서 호스팅을 받아서 쇼핑몰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 작년에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은 정말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고객들의 단골 관리를 위해서 DM도 넣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가입자들을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 회원수가 4,000명이다. 그러면은 이 제도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쇼핑몰을 좀 오래 하시고 단골도 많고 매출도 있으신 분들은 거진 다 해당이 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숫자를 한 1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뭐 하나 있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오픈마켓. 네. 물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뭐 주마켓이 이런 데는 형태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큰 오픈마켓이나 테두리에서 봤을 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만약 순수하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이런 오픈마켓만 쓰신다고 하면은
가입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작년에 막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다면 100% 가입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사장님들한테 듣기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그렇게 개인정보 관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나온 주문 내역을 따로 수기로 사장님들이 작성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를 뭐 따로 이렇게 자동으로 PC가 보유할 만한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순수하게 네이버 스마트를 쓰고 계신데 보관한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뭐 매출이 뭐 10억 원이라고 해도 가입 대상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이게 배송 처리가 완료가 되면은 거래가 끝나잖아요. 그럼 다 네. 삭제가 되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다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고 거기에 매출이 3천만 원,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2천만 원 이상이다. 근데 거기에 그 본인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쇼핑몰에 보관된 개인정보 DB가 2천 건 이상이라고 했을 때 하면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하나의 법인은 여러 개의 서비스를 또 하더라도 그 법인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매출을요. 그래서 의무 가입 대상이시고 혹여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단속이 나온다고 하면은 과태료를 뭐 한다면 법에 의거해서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으실 수도 있으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가입자 수가 1,000개 이상이고 작년에 내 매출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마련하거나 관련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업종에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저희가 뭐 전편에도 경제 유캐스트 저희 이거를 예를 들이긴 했는데 쇼핑몰이 아니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그 개인 블로그 회원 가입자를 운영하고 있다. 그 숫자가 1,000명 이상이다. 그리고 이분이 여러 가지 광고 수익 등으로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대형 블로거다 하면은 이분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뭐 또 저는 PC가 아니에요. 뭐 장부에 일일이 적고 있어요. 걱정 없어요. 그래도 그 장부에 적힌 그 개인 정보가 1,000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1,000명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그쵸. 되는 거네요. 종이로 인쇄되어 있거나 PC에 네. 저장이 되어 있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개인정보 DB가 내가 갖고 있고 그게 1,000개 이상이고 매출 5천만 원 이상이다 하면은 1차적으로 가입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설령 내가 올해 폐업을 했어. 근데 작년에 매출 자료가 5천만 원 있고 그리고 그 개인정보 DB를 삭제를 안 하셨다고 하면 가입 대상이 되세요. 근데 작년에 막 신생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작년에 창업을 했어 쇼핑몰. 근데 네. 작년 매출 엄청 좋았어. 막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갔어. 근데 올해까지는 가입 대상은 아니에요. 신생 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는 가입 대상이 되시겠죠. 그 매출선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이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라고 물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개인정보 DB가 최소 1,000명에서 10만 명까지라면 아마 쇼핑몰 운영하신 사장님이라고 하면 대부분 요 범주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명에서 10만 명까지 있으면서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서 50억 원 이하이신 분들은 5천만 원을 따로 이제 쌈짓돈으로 해서 쌓아놓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한 달 5만 원에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1년에 60만 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쵸? 그래서 뭐 만약에 800억 원 이하면 한 달 10만 원 정도 낸다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손해율이 잡힌 게 없기 때문에 5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놓으면 싸게 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네. 그렇다면 가입은 어디서 해야 되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손해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보니까 손해보험사들의 그 광고 페이지 쭉 뜨더라고요. 링크가 뜨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악사라고 하죠. 자동차 손해보험 전문 손해보험사 빼고는 다 취급해요. AIG, AIA 다 합니다. 예. AI는 생명이구나. 예. AIG 뭐 이런 데 다 합니다. 예. 또 아니면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에 연락을 해서 공제 상품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손해보험사에 물어보는 게 가장 나을 듯한데 그런데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렇게 막 추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업들 외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손해보험사 내부에서도 그런 보험 상품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고요. 그러다 보니 가입률은 무척이나 낮습니다.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가 보죠? 아직은 모르겠죠. 그렇죠. 신시장 이제 네. 시작이고 신시장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10만 정도의 그 가입 건수를 예상하고 있는데 단순 계산 5만 원이라고 하면은 얼마죠? 50억 원인가요? 50억 원이면 뭐 큰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닐 수 큰 있겠죠. 돈은 아니긴 한데 근데 대형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네.
뭐 그 따지고 보면은 시장이 크지 않을 수 있긴 하네요 보니까. 예. 아직은 그 보험료 자체가 그렇게 높지 그쵸. 않아가지고.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가입하시면은 만약 가입할 대상이다 애초에 가입을 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이 보험이 이 제도가 활성화돼서 정부에서 막 캠페인으로 나서서 강제로 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보험금이 쌀 때 해놓으시면 괜찮은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손해보험사 내부에서도 뭐 허다하죠. 일단은 뭐 덩어리가 좀 작고 시장 규모도 작고 하니까 그래서 좀 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 보니까 애초 지난해 업계에서 10만 정도의 가입 건수를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가입된 건수가 9천 건이 안 돼요.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업계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네네. 물어봤는데 물론 그 중에는 네이버도 가입했고 카카오도 가입했고 이런 뭐 대형 회사들이 가입했어요. 그렇게 가입한 회사들이 한 9천 군데 될 것 같고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아시는 분들만 가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 계산은 5만 원이지만은 그래도 한 몇십만 원씩 손해보험으로 가입한 분만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7월 누적 기준이고 이번 9월 달 되어서 열심히 했다면 좀 늘었겠죠. 그래도 예상치 대비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두 가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보험 가입 대상도 정해놓고 법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과태료 대상만 정해놓고 실제 법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 거죠.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법이 이관되는 과정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약간 담당자 붕 뜬 부분도 좀 있었고 그 부분이 컸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제 그 개관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화 걸어봤는데 각 부서마다 자기가 이 업무를 관리하는지 모르더라고 보니까 조졌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방통 시절에도 가입 기준이 확실한 기업 위주로 직접 공문이나 팩스를 보내 가입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사업을 하는 대다수 기업들이 가입을 했고요. 그런데 정작 보험 가입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손해보험사도 그렇고 소극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은 일부러 가입을 안 받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작잖아요. 일단 5만 원 한 달에. 네. 1년에 6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손해율로 봤을 때 만약 사고가 터지면 몇 천만 원, 몇 억을 배상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보험료는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높진 않은데 사실 이들이 보안을 되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리스크는 좀 클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리스크도 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도 클 수밖에 없죠. 좀 더 커진 추세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러 눈치 보면서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보험업계에 제가 느낀 불문 중에 하나는 보험사들이 잘 가입 안 받으러 하는 보험 있죠? 네. 괜찮아요. 그런 거. 그거 꼭 들어야 되겠네요. 저게. 카드도 그렇고, 네. 카드도 보면 막 단종식 없애려고 하는 카드들이 있어요. 혜택이 좋아가지고. 맞아요. 혜택이 좋으면 없애죠. 네, 없애려고 해요. 그런 카드는 가입해놓고 꿍쳐놓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저축성 보험 있죠? 지금 보험사들 많이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옛날에 가입해놓은 저축성 보험 있죠? 뭐 보장률을 얼마나 해줘야 된다는 게 보험이 있어요. 그런 거는 반드시 사수하셔야 됩니다. 전화까지 걸어서 뭐 고객님 뭐 현금 들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뭐 이렇게 보험금을 좀 바꾸라고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보험료 굉장히 싸요. 5만 원. 근데 이게 앞으로 얼마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은 관리가 다 부실해요. 봐도.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야 뭐 보안팀도 있고 뭐 서버 관리팀도 있고 하다 보면 준법 검신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일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거든요. 그렇죠. 모든 거를 좀 갖추기는 어렵죠. 사실 그쵸. 일반 쇼핑몰을. 그리고 요새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 회사들은 보안이 강하니까 허술한 보안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 침투를 해서 거기 있는 거를 이제 DB를 다 소팅을 해요. 가지고 와서 이제 망창 모아요. 근데 기준에 맞게 소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갖고 이제 뭐 토스페이에 결제를 한다던가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하나 열리게 되면은 이제 돈이 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알고 있어요. 손해보험사들도. 지금 많은 해커들이나 개인정보 노리는 사람들이 주된 타깃이 이런 소규모 쇼핑몰이라는 거 알고 있고 사장님들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표면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게 만약 경찰 수사가 되고 좀 커진다고 하면은
뭐 그 당사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해보험사 입장에서 월 5만 원 받는 것과 비교해 사고 가능성이 너무 높게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태 가입을 요청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부득부득 가입을 하시면은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다시 말해 이 보험은 손해율을 고려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품입니다. 나라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억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고 가능 따져보니까 정작 보험에 필요한 대상보다는 보험 없이도 보상 가능한 회사 위주로 지금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날 위험이 없는 회사부터. 네. 달리 말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 화재보험도 그보다 좀 낮긴 한데 그거 감안을 해서 가입을 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나쁠 게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후에는 뭐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보험료납이 액수를 더 늘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아마 사건이 아마 크게만 빵 터지고 그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뭐 이런 뭐 개인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니면 이런 인터넷 부분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서둘러서 이제 이런 보험에 대해 강요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태료를 더 세게 매긴다던가. 그러면 이제 보험사들은 저희 보험 그러니까 손해율이 너무 높아요. 이 보험료 안 돼요. 너무 높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입하시는 분들은 더 비싸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좀 이건 있어요. 이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 보상 혜택을 받으려면 수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피해를 당했다라는 입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커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사건과 사고로 의해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걸 직접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직원이 USB를 일부러 갖고 나갔어. 아니면 나랑 싸우고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걸 나가서 유출했어.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고의적인 때문에 그 보상범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뭐 PC나 이런 걸 해서 해커에 대한 침투 흔적도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포렌식으로 해서 PC에 뭐 그러니까 내 피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어간다고 들은 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일단 그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 거고 앞으로 아마 손해보험에 대해서 의무화한다고 하면은 지금 보험 가입해 놓으시면은 뭐 나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예, 또 그리고 법정 비용이나 뭐 피해자 보상에 대한 뭐 금액 보상이 또 좀 주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또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긴 해요. 그래도 일반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차라리 폐업하고 말지 할 수도 있긴 하는데 만약에 어떤 기업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재 보험처럼 이렇게 가입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또 뭐 적발돼서 과태료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리스크도 덜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경한 이 개인정보 보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소상공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나쁘지 않은 보험이다. 물론 이제 어떤 분은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내는 것도 버거워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이 전년도 매출 5천만 원 이상이면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DB가 1000개 이상인지 한 살펴보시고 그리고 아직 단속도 안 나왔고 아직 나라에 관심도 안 갖고 있는데 에이, 나중에 가입하지 할 수도 있긴 하시는데 그때 되면 보험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화재 보험이나 다른 것처럼 의무적으로 좀 가입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좀 개인정보에 대한 이 필요성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중요성이 좀 높아지는 와중에 아마 좀 꼭 필요한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